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한 모바일 로봇 지능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를 하게 된 하규태입니다. 일단, 네, 제 머리가 되게 짧죠? 제가 이제 전문연구요원이라고 대체 복무를 하는데, 지난달에 훈련소를 끌려가가지고, 네, 머리가 이 모양입니다. 좀 보기 힘드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고요. 저는 이제 로봇을 개발하고 있지만 항상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제 내용은 이제 뒤에서 아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발표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제 간단한 소개와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로봇 관련된 컨퍼런스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파이썬 관련된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에 관련된 기초 내용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비헤비어 트리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간단한 지능 모듈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확장한 이제 지능 모듈 집합체를 어떻게 구현했는가에 대한 경험 사례를 공유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인트로덕션에는 이제 오늘 발표의 계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저는 이제 모 회사에서 고카트라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카트라는 이 로봇은 뭐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뭐 병원, 공항, 그다음 뭐 호텔, 그다음에 뭐 웨어하우스 같은 데서 이제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제 물류 이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소모되는 노동력을 줄이고 사람이 네,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오늘 발표는 일단 제가 앞에서 모바일 로봇이라고 했잖아요. 모바일 로봇이라는 거는 이제 뭐 처음에 흔히들 생각하는 모바일 하면 저희 모바일 폰 생각해서 뭐 되게 작은 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보통 이제 저렇게 이 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퀴 2개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는 이런 로봇 위에서 이제 상위 레벨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현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런 로봇 개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파이썬이 거기서 가지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계기로는 마침 올해의 이제 파이콘의 주제가 Dive into Diversity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파이썬이 로봇 사례에 적용된 경우가 별로 없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여기 파이콘 준비위원회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방금 설명드린 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시연을 했던 데모 영상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짐을 싣고 특정한 위치로 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면 이렇게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고, 이제 뭐 특징이라면 이제 물류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구축된 인프라 내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그네틱 선을 따라다닌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맵을 그리고 난 이후에 자율주행을 통해서 저희가 목적지만 주어지면 이제 로봇이 알아서 패스파인딩을 해가지고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좀 생략하고,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런 이제 IoT 디바이스들과 연결해서 이 부분은 이제 로봇이 스스로 서버를 통해서 이제 자동문에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엘리베이터를 알아서 탄다든지 뭐 그런 추가적인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람의 도움 없이 이제 알아서 문을 열고 그거를 이제 지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기 우측에 혹시 이 로봇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생각보다 몇 분이 계시는데 이제 저거를 그냥 읽으면 코브키잖아요. 이게 이제 모 회사에서 로스라는 이제 미들웨어의 그 연구용 플랫폼으로 이제 개발한 로봇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쭉 하다가 저 이거 이제 로봇 개발하기 전에 유니티 개발자였어요. 하다가 이제 문득 갑자기 이제 저거를 통해서 간단한 프로젝트를 할 일이 생겨서 이제 로봇에 입문하게 됐는데 그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제 로봇에 입문하는 게 옛날만큼 어렵지 않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기 이제 사진을 넣게 되었고, 네. 일단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뭐냐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 개발에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로보틱스의 정의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기구 엔지니어, 그다음에 뭐 전자공학,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등이 이제 결합된 융합 학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된 게 이제 조명을 받고 있어요. 그 이제 조명을 받는 이유에는 머신러닝과 같은 이제 핫한 그런 이제 트렌드 기술들이 이제 적용될 만한 이제 어떤 좋은 분야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봇이 점점 이제 기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로봇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특히 로봇 분야에서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가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이제 로봇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그 동작시킬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로봇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제 밑에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이제 시스템 오버뷰는 이제 기구적인 거, 이제 그 로봇의 껍데기를 제외하고 이제 나와 있는 거고 맨 밑에 부분은 이제 하드웨어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일단 저희 로봇 사례를 들자면 이제 하드웨어에는 싱글보드 컴퓨터라고 그냥 여러분 PC처럼 CPU 달려 있고 램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SD 달려 있고 그런 이제 컴퓨터가 중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센서와 액추에이터인데 센서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메라처럼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읽어드려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센서들이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바퀴 2개 달려 있는 거, 이제 바퀴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이 환경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액추에이터라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관련된 펌웨어나 이제 제어 알고리즘들이 이제 맨 밑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가 이제 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내비게이션 스택, 그 다음에 뭐 도킹 스테이션에 도킹하냐 언도킹하냐. 사실 뭐 도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도 결국 배터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그런 뭐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뭐 그 외에 이제 저쪽 이제 왼쪽에 있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이 열리고 닫혀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한 뭐 도어 컨트롤 알고리즘, 그 다음에 주행 중에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LED 이제 뭐 스트립 컨트롤러, 뭐 사운드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로봇을 딱 생각했을 때 가장 이제 떠올리기 쉬운 부분인데, 이제 오늘의 발표 주제는 그 위에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잡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비스 로봇 트렌드와 파이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뭐 과거 로봇 하면은 뭐 저렇게 가정용 청소 로봇이라든지 뭐 군사 로봇,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으로 쓰이는 로봇 팔 같은 경우에 이제 딱 제한된 공간에서 이제 제한된 이제 일을 잘 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로봇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코어 기술들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이제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확장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결국 사람의 삶에 이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개발하는 데는 이제 또 우리 파이썬이 이제 큰 장점들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 로봇 분야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개발의 주안점이 핵심 컴포넌트나 모듈을 잘 개발하는 거에서 이제는 핵심 기술을 활용한 가치 창출에 있고, 그다음에 성능 최적화는 이미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것보다는 빠른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어떤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시해 줄 거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로보틱스 분야가 핵심 모듈들이 C나 CPP로 이제 구현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조합하고 프로토타이핑 가능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또 이제 서비스 로봇으로 가다 보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개발해야 되는데 파이썬이 이제 또 이런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로봇을 지원하기 위한 서버의 인터페이스 구현에 이제 또 파이썬이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 분야에서 이래저래 이제 활용할 이제 그 활용도가 이제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할 텐데, 혹시 이 로스라는 거에서 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로스는 꽤 많이들 들어보셨네요. 이제 로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제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이제 그 나열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로보틱스 분야의 미들웨어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로스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능을 하나의 프로세스가 담당하도록 하며 여러 개의 프로세스 집합체가 하나의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하는 분산 시스템을 채택한다. 이게 이제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기 4번에 있는 프로세스 간 메시지 통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CPP와 이제 파이썬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로스의 프로세스 간 메시지 통신 방법에는 로스 토픽, 로스 서비스, 뭐 로스 액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로스 토픽 같은 경우에는 1대 n의 이제 통신 방법으로서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발행하면 그거를 이제 구독하고 있던 여러 개의 노드들이 그 데이터를 이제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제 받아보는 그런 메시지 통신 기법이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의 사례에 이제 접목해 보면 특히 센서 같은 거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카메라나 라이다 센서 같은 게 이제 지금 센싱 되는 데이터를 한번 딱 뿌리면 그거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개의 이제 알고리즘이나 뭐 모듈들이 이제 동시에 받아가서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1대 N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토픽 이그젬플을 넣어 놓은 거는 이제 로스를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퍼블리시하고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게 간단하게 이제 구현될 수 있다. 뭐 잠깐만 살펴보면 이제 뭐 로스의 노드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퍼블리셔를 정의하고요. 그 퍼블리셔는 토픽 네임과 그다음 데이터 타입을 이제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헤르츠로 돌지, 보통 이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계속 이제 퍼블리시 하기 때문에 그 주기를 설정한 뒤에 이제 무한 루프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그냥 퍼블리시 한다.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행을 하면 헬로 파이콘 코리아 2018을 이제 1헤르츠 주기로 이제 계속 퍼블리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퍼블리셔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그젬플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로스 그 노드를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 토픽 네임, 나는 이 네임으로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싶다. 근데 들어오는 데이터는 스트링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콜백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자라고만 이제 해주면 이제 이 콜백에서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펍섭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리셔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 각각의 기능을 가지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하는데 되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 로스가.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로스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로봇을 구현하다 보면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이제 각각의 노드들이 일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뭐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로스 액션인데 이게 그 로봇의 물리적인 특성을 되게 잘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 통신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웹서버 같은 거 구현할 때 뭐 비동기로 처리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대다수의 경우에 소프트웨어는 이제 뭐 하나를 해라 하면은 응답이 거의 바로바로 떨어지잖아요. 뭐 1초, 2초 이렇게만 걸려도 엄청 오래 걸린다는데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 포인트로 가 이러면 그 A 포인트로 가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게 물리 공간에서 움직여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존재하는데 이제 로스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노드가 그런 움직이는 모듈에게 이제 골을 주어줘요. 너 A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일을 시킨 애는 얘가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걔가 A라는 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럼 그 시간 동안 이 골을 받은 이제 주행해야 되는 모듈은 이 나에게 골을 주어진 모듈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나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이렇게 보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A 포인트에 도달하면 나 도착했어, 혹은 나 도착하는데 실패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리저트를 날려주는 이제 그런 메시지 통신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캔슬 이런 게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얘는 그냥 취소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골을 주어지면 그 일을 처리하는 녀석이 이제 주기적으로 피드백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내주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이제 리절트를 리턴하는 그런 이제 통신 방법이 있다 하고,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이 쓰여요. 로스를 통해서 이제 로봇 구현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내용이 많은데 이제 뭐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드리자면, 이제 로스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픈 소스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이게 지금 내비게이션 스택이라 돼 있는데, 내비게이션 스택이라는 게 이제 자율 주행을 위한 그런 이제 하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 스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스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얘네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토픽, 서비스, 그 다음에 액션을 통해서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잘 구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뭐 글로벌 플래너, 뭐 로컬 플래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 내비게이션 스택을 이루는 중요한 모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와 함께 로스는 지금 저 안에 내부 구현체까지도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어떤 로봇을 개발하고 싶다, 그럼 이런 주행 관련된 핵심 부분들은 이제 로스에서 구현된 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 주행 관련해서도 뭐 부분적으로 뭐 글로벌 플래너를 교체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 인터페이스를 유지한 채 내부 구현만 바꾸면 이제 쉽게 이제 그런 주행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로스가 장점을 가진다는 거를 이거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뭐 소개해 드린 것처럼 로스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안겨주는 가치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로봇이 부분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나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더라도 추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만 이해한다면 이제 로봇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로봇을 전공하지 않고도 이제 로봇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파이썬이 왜 로스의 공식 언어가 되었는가? 앞에서 이제 파이썬의 장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봇을 개발하다 보면 이제 런타임 성능보다 개발 속도가 이제 더 중요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파이썬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 이제 뭐 외부와의 연결에서도 유리하지만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뒤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비헤비어 트리도 이런 역할이에요. 여러 핵심 기능 모듈들을 이제 이어주는 글루 역할로서 이제 파이썬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라는 이제 이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파이썬을 공식적인 언어로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비헤비어 트리라는 거를 소개드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로봇을 움직이게 되었는가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헤비어 트리의 기본 개념은 이제 정의는 적게 돼 있어요. 뭐 로봇 분야, 그다음에 간단한 게임 AI 구현, 뭐 제어 시스템 등에서 이제 FSM이라고 그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있잖아요. 이제 뭐 학과 수업 같은 데서 이제 들어봤을 법한 앤데 이제 그런 거를 대신해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이제 계획 수행을 위한 수행적 모델, 수학적 모델이다. 이러면 이제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도 뭐 그 분기를 설정하는 중간 노드들과 실제로 행동을 취하도록 명령하는 뭐 말단 노드들로 구성된 틀이다.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시퀀스는 뭐 자식 노드들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셀렉터는 첫 번째 자식 노드부터 뭐 수행하기 시작해서 성공하는 자식 노드가 있으면 수행을 멈추는 일종의 펄백 기능의 중간 노드고 뭐 패럴렐은 이제 병렬적으로 자식 노드를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예시를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블랙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디자인 패턴인데 이제 뭐 스트럭처드 글로벌 메모리 이래가지고 뭐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아까 로스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하나의 이제 로봇 시스템을 구축한다 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칠판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막 이제 일을 한 거를 결과물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필요한 애가 그냥 가가지고 읽어보고 아 이런 결과가 나왔네.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여 있는 칠판은 그냥 뭐 글로벌 메모리다. 그다음에 누군가는 라이팅하고 누군가는 리딩한다. 이제 그런 이제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비헤비어 트리에서 이제 뒤에서 사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비헤비어 트리 아까 뭐 시퀀스니 셀렉터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비헤비어 트리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녀석인지 예시를 통해서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를 이제 딱 보시면 아마 지금은 살짝 살짝 이해 안 갈 수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시퀀스는 이제 이름이 시퀀스잖아요. 그 좌측에서부터 자식 노드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워크 투 도어 그냥 도어 앞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식 노드는 이제 그 비헤비어 말단 노드가 아니라 중간 노드인데 다시 저기서 분기를 타게 돼요. 이제 셀렉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자식 노드부터 수행을 하는데 성공하면 끝나고 만약에 실패하면 다음 자식 노드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저기 셀렉터 된 거 여기를 부분을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일단 도어로 갔죠. 도어로 가고 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일단 문을 열기를 시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문을 여는 걸 성공을 하면 해피하게 문을 통과할 거고 문을 닫을 거예요. 근데 문을 열지 못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문이 잠겼나? 한번 열고 문을 열어봐요. 근데 그걸 만약에 실패하면 그 펄백으로 뭐를 한다? 그냥 문을 부셔버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로봇의 행동에 관해서 일련의 행동에 관해서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표현을 하는 이제 도구기 때문에 비헤비어 트리가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같은 경우에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스테이트가 막 늘어나면서 그 관계들이 이제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나중에 이제 개발자가 그 FSM 다이어그램 자체 리딩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비헤비어 트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로봇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다음에 그 상태에 대해서 기술하지만 그게 사람 읽기에 더 좋다. 이런 면에서 로봇이나 이제 게임 AI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저걸 누가 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공신력을 더하기 위해서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이 비헤비어 트리를 간단한 AI 이제 구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게 플레이어가 이제 움직이는 캐릭터고요. 이게 요 비헤비어 트리로 구성된 이제 AI예요. 혹시 요 글씨 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려나?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셀렉터잖아요. 처음에 있는 애가 셀렉터인데
일단 첫 번째 자식 노드를 실행해보고 얘가 만약에 조건에 만족 못 시켜서 실패가 난다면 우측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자식 노드가 모두 실패하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 이제 얘가 움직이는데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여기 조건들을 보면 이제 블랙보드에 타겟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그 타겟이 100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100이라는 거리 안에 충분히 가까울 경우에 이제 rapid move to 그 물체가 있는 곳을 타겟 로케이션으로 해서 빠르게 뛰어간다. 이런 비헤비어거든요.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타겟이 설정되고 그 타겟이 이제 내 눈에 들어오고 100이라는 거리 안에 있으면 걔한테 빠르게 달려간다. 이런 이제 비헤비어고, 우측에는 타겟을 놓쳤어요. 내 시야에서 놓치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뭐 인버스드 돼 있어서 내가 지금 홈 로케이션, 원래 있던 이 로케이션은 홈 로케이션이라 하나 봐요. 이 홈 로케이션에 있지 않으면 이제 홈 로케이션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헤비어들이에요. 밑에 보면 이제 뭐 타겟 로케이션을 설정해서 잠깐 기다렸다가 뭐 홈 로케이션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건데, 이런 분기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얘가 이 AI에 가까이 가면 요쪽이 이제 그 활성화되면서 이제 이 사람의 캐릭터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따라가다가 딱 시야에서 놓치죠. 시야에서 놓치면 얘가 따라가고 있던 중이라 뭐 타겟 로케이션이 설정돼 있었고, 근데 지금 시야에서는 여기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홈 로케이션이 아니니까 여기가 활성화돼서 이제 가다가 잠시 멈추고, 그 다음에 2초 동안 여기서 멈춘 뒤에 홈 로케이션, 아까 원래 있던 위치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다시 또 만나서 따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AI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구현하고도 이거를 만약에 전체를 그냥 코드로 짜버리면 되게 뭐 많은 if문, 뭐 분기문과 그다음에 뭐 반복문과 이런 걸 이제 반복하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비헤비어 트리라는 이제 패턴화된 방식을 이용하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에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저희 로봇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영상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타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2배속으로 해서 조금 빠른데, 지금 여기 보면 별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활성화돼 있는 비헤비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시퀀스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노드로 이제 자식 노드로 가서 일단 엘리베이터가 있는 존으로 이동해라. 그 다음에 지금 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다가 얼라인을 해라. 타기 위해서 이제 탈 준비를 해라. 이런 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완료되면 이제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불러라. 지금 얘가 6층인데 12층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버, 엘리베이터를 관제하는 이제 서버에다가 요청을 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요청을 보낸 뒤에는 계속 이제 문이 6층에서 열렸냐, 6층에서 열렸는지를 계속 파악하다가 이제 열렸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이제 비헤비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타고 난 이후에는 그다음엔 이제 이렇게 문이 닫히는 이제 비헤비어가 실행될 거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비헤비어라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봤어요.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독립적인 모듈로 밑에 이제 아까 이 그림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로봇 코어 소프트웨어 이제 여기 레이어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에 관한 이제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 구현한 모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헤비어 트리는 언제 이 모듈이 실행돼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스트 액션이란 걸 통해서 이제 얘를 트리거하고, 그 다음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피드백으로 받아보고, 이제 리절트가 성공했어 이러면 이제 다음 비헤비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네, 비헤비어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추가적으로 얘는 이제 저희가 파이트리라는 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파이트리는 이제 그 파이썬으로 비헤비어 트리를 구현해 놓은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GitHub에 공개돼 있고, 그다음에 도큐멘테이션도 네, 이거 저작자가 잘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를 만약에 비헤비어 트리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헤비어 트리로 이제 로봇을 간단하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를 설명드렸고, 이제 저희 로봇도 처음에는 이렇게 비헤비어 트리만을 통해서 이제 움직였었는데, 그 외에 이제 좀 더 이제 확장된 요구들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경험 사례를 이제 짧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있는 분야 이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저는 이제 로봇 하이 레벨 컨트롤 소프트웨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통 컨트롤 소프트웨어 이러면은 로봇의 핵심적인 기능을 다루는 그 레이어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보다 고차원적인 이제 그 레이어에서 이제 얘들을 언제 쓰고 언제 동작시키고 이런 거를 이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하이 레벨 컨트롤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언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이제 정해주는 역할, 그거를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하나하나의 그 아까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 모듈들이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어요. 로봇이 움직이다 보면. 그런 이제 주변 상황에 대한 고차원적 인지를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봇이 주행 중에 이제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은 로봇 위치 좌표에 기반해서 통계적으로 여기는 접촉 사고가 많이 났었다. 이제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인지하게 되면 주행 모듈에다가 야, 너 여기선 좀 천천히 가라. 접촉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좀 더 주의해라. 이런 이제 정보를 내려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작업 수행 중에 이거는 이제 디버깅에서도 이제 크게 활용되는데, 어느 단계에서 어느 핵심 모듈을 호출하다가 아니면 어떤 단계에서 무슨 이유로 작업 수행에 실패했는지를 이제 여기 상위 레벨 소프트웨어에서 다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를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을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로봇의 핵심 기능들이 좀 더 똑똑하게, 그리고 이제 사람의 기준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그 구현이 이제 비헤비어 트리, 순수하게 비헤비어 트리만을 통해서 이제 구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아까 비헤비어 트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헤비어 트리는 이제 블랙보드에 업데이트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그냥 로직 분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판단을 내려서 블랙보드에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지능 모듈들이 필요하게 됐고, 이제 그런 거를 비헤비어 트리에 막 우겨 넣는 것보다는 그런 애들을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확장 가능하게 추가를 하고, 비헤비어 트리는 그런 데이터에 근간해서 이제 로직 분기만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전체 액션 플랜에 관해서 비헤비어 트리가 이제 초기에는 작업 착수 시에 예를 들어 A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가 엘리베이터 썼다가 했다가 기다렸다가 도킹해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처음에 이 잡이 딱 주어지면 한 번에 빡 생성하고 그대로 수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큰 비헤비어가 생성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작업 수행 중에 들어오는 다른 이제 수정 요구사항 있잖아요. A로 갔다 B로 갔다 C로 가라 했는데, 아니 B 가지 말고 D를 가.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B로 가는 이제 서브 트리를 찾아서 그걸 자르고 거기다가 C로 가는 서브 트리를 넣고, 이런 이제 불필요하고 복잡한 작업들을 하게 해야 돼서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비헤비어 트리가 개발자한테 이제 시각적으로 로봇은 이런 비헤비어를 취할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비헤비어 트리가 방대해지면 사실 개발자가 읽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주변 상황에 능동적인 판단을 내리고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액션 플래닝을 할 수 있는 이제 지능 모듈 집합체를 만들자라는 이제 목적 하에서 프로젝트 CNS라는 이제 그거를 시작했고요. 뭐 CNS 하면은 왜 CNS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게 이제 Central Nervous System, 그러니까 사람의 그 중추신경계라는 데서 이름을 따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듈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를 이제 사람이 뇌에서 생각하고 이제 그 중추신경계, 이제 척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각 그 신체 기관에 명령을 내리듯이 생각하는 모듈과 그거를 이제 비헤비어 트리를 통해서 각각의 어떤 사람의 신체에 대응되는 이제 핵심 모듈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과 비슷하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발표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잡 브로커라는 애는 이제 사용자나 어떤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얘가 수행되는 잡을 긁어오는 애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잡을 받아오면 블랙보드에다가 너 이런 잡을 해야 돼 이렇게 등록을 해요. 큐잉을 해요. 그러면 잡 스케줄러는 이제 로봇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가 이런 잡이 있고 로봇이 이런 잡을 수행할 만한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 잡을 받아와서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하는 방식으로서 그 잡에 해당되는 비헤비어 트리를 동적으로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밑에 이제 핵심 모듈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된 거 익스텐션 모듈이라 돼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그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모듈들을 그냥 개발해서 얘가 어떤 이제 일정한 그 규칙에 따라서 블랙보드에 이런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라고 이제 구현을 하면은, 그런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비헤비어 트리가 동작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창 개발 중이라 좀 더 발전된 내용이 있으면 이제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요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어떻게 로봇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이제 그거에 좀 더 더해서 이제 저희 팀에서는 이제 제가 로봇의 가장 끝단에 있고요. 가장 윗 끝단에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멀티 로봇 제어를 위해서 이제 또 서버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사용자가 어떤 잡을 주면,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잡을 주면 이제 여러 로봇들이 있는데 어떤 로봇이 이 잡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이제 그런 거를 판단해서 이제 하나의 로봇에다가 이제 잡을 주어지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동작하면서 좁은 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로봇이 동시에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 이제 좁은 길들은 이제 다 자원화해서, 독점 자원화해서 이제 중앙에서 이 자원을 지금 A라는 로봇이 쓰고 있기 때문에 B라는 로봇은 지금 써야 되지만 잠시 기다려라. 이런 이제 트래픽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는 이제 파이썬이 아니라 노드.js로 개발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오른쪽에는 그런 이제 상황을 나타내는 이제 모니터링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넣은 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요약하자면, 이제 파이썬이 로봇 개발에 가지는 의미, 그 다음에 이 로봇 응용 소프트웨어, 상위 레벨 제어 소프트웨어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비헤비어 트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소개드린 이제 CNS라는 프로젝트의 의의,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로봇 개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사실 다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로봇 하면 괜히 장벽이 높은 것 같고 나는 로봇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로봇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공유해드린 그 개발 경험 사례를 통해서 저게 로봇을 꼭 잘 알아야만 로봇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물론 그 도메인에 대한 지식은 일하면서 쌓이고 또 이제 필요는 한데 그게 이제 꼭 로봇 공학을 전공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이제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얼마든지 손쉽게 뛰어들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로봇 개발은 이제 여러분과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이제 필요로 합니다. 이미 파이썬은 그 개발의 중추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로봇 개발 방식이 가지는 한계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보통 로봇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하나의 기능에 집중해서 깊게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개발에 어떤 한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어떻게 뭐 이런 문제를 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기여를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건 또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의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결국 이 사람의 생활에 이제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다이브 인투 로보틱스. 네, 사실 뭐 파이썬으로 구현한 모바일 로봇 지능이 주제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분들이 로보틱스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이제 뛰어들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발표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뭐 제 연락처는 저기 이제 메일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시작은 못했는데 제가 군대 훈련소 갔다 오느라 시작은 못했는데 오늘 발표나 아니면 이제 제가 개발했던 그런 경험 사례들을 이제 저기 미디움에다가 일주일에 하나씩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다음 주쯤부터 방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슬라이드는 따로 없는데 저희가 로봇 회사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 되게 안 유명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되게 애타게 찾고 있는데 네,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개발 오늘 이제 얘기 들어보시고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저 연락처나 아니면 이 세션 끝나고 이제 자유롭게 찾아와 주시면 네, 제가 감사하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Q&A 할 시간이 좀 되나요? 네.